자, 오늘은 2025년 2월 18일입니다. 저번주에 방송하고 유튜브에 깜빡하고 안 올렸네요. 자, 오늘 방송한 다음에는 같이 저번주 거하고 같이 이렇게 유튜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추운 바람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저번 추위보다는 더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우리 겨울이라는 면역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죠? 이제 면역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겨울이 끝나가는데 마지막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저번 추위보다는 더 추운 그런 날씨가 지금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들 다 유의하시고요. 그죠? 뭐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수익 내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떤 경우든지 건강보다 먼저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돈을 많이 벌어봐야 뭐합니까?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 않겠어요? 그죠?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그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죠. 이그룹, 이그룹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근데 제가 방송 한 30분 전에 대략 한 30분 전에 뭐 연락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드렸는데 답변을 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2년입니다. 2022년 3월달 우리가 대선이 있었고요. 2022년 5월달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임기가 본격적으로 직무가 수행이 되었죠. 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들.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무조건 방산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못 들었던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어떤 강좌를 통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승 종목군이 있고 또 하락 종목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상장 폐지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살짝 시작과 동시에 상승을 했다가 살짝 들어 올렸다가 시작을 했는데 올리자마자 뭐 1시간 내외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다시금 힘을 내서 오후에는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제법 올랐죠. 오늘 코스피는요 0.63%가 상승하는 16.39포인트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5.17포인트 0.67%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은 발걸음을 했는데, 자, 어쨌든 코스피가 제가 예전에 감히 그냥 제 내피설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확실성은 떨어지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는 제가 코스피가 3천을 가는 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연초에. 어쨌든 뭐 지금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나라의 뭐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 이제 막바지에 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힘든 게, 그죠? 이제는 조금 다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직무가 이 대통령 자리에는 비워놓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정치를 떠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체코 원전 수주와도 본계약을 해야 될 거고요. 방산 쪽에도 지금 계약들이 많이 지금 산재하고 있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작금의 어떤 정치 현상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대통령 직무를 100%는 또 수행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한덕수 총리 정도는 당연히 만날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직무 대행하고는 당연히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뭐 속된 표현으로 급이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전혀 어떤 당선 후에 어떤 뭐 통화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빨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보니까 이제 안정권으로 곧 이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요. 그거는 뭐 정치권들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뭐 이 정도로 지켜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2022년 사실은 뭐 5월 되기 전이었죠. 2022년 전부터 그죠?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주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방산주를 반드시 매수해라고 제가 말씀을 너무너무 강하게 드렸습니다. 그죠? 자, 2022년 5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늦게끔 저를 만나신 분들은 조금 그렇겠지만 5월 달쯤이면 여기네요. 자, 먼저 맨 처음 제가 두 번째로 강조했던 기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54,000원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643,000원까지 오늘 예,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략 한 13배 정도 가는 예, 그런 13배까지는 안 되네요. 12배 정도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걸 들고 계셔가지고 너무 오늘 급등을 하니까 좀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셔가지고 1000%를 넘겼대요. 1000%를 넘기셨다고 이 종목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 5분 동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000%가 수익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10배죠. 10배. 그래서 투자 금액도 뭐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신가 봐요. 제가 그건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된다. 예.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져온 어떤 프레임대로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배우시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금액도 자 이렇게 이제 10배 이상 수익이 나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인드가 돼야 되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근데 처음 이렇게 수익을 뭐 10%대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다가 처음으로 100%대도 아니고요 1000%대를 이렇게 수익을 달성하니까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아파트 한 채 값은 더 주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는데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종목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방산주를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그건 뭐 1년 넘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누군가가 그죠? 또 다음 대선 때에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5월 즈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직무가 시작됐다고 보면 물론 그 이전이었죠. 3월 달쯤이었지만 그냥 5월 달로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20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 반 이상 아니 한 3분의 2 이상은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종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은 좀 불운한 종목인데요.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빅텍과 LIG 넥슨은 좀 자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빅텍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하다가 대략 한 30% 밖에 수익이 안 났었어요. 자, 근데 이 빅텍도 이제는 조금 봐도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 LIG 넥슨이 있죠. 자, LIG 넥슨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텍. 그건 제가 이 추천 종목의 포토에 안 넣었습니다.
자, LIG 넥서원 같은 경우에도 대략 요 가격대 7만원대죠. 6만원대네요. 6만원대니까 대략 한 500% 정도, 수익은 한 400%, 5배 올랐으니까, 그죠? 4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자, 이 종목도, 저는 이 종목은, 일이 많이 갔다 오셔도 추천했다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이 종목과 LIG 넥서원과, 빅텍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 하나오션이 있는데요. 하나오션. 자, 근래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완전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2022년 5월달, 자, 이 점이었는데요. 대략 한 17,000원 되었네요. 지금은 77,000원 정도 가 있습니다. 6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거저 먹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뭐, 스터디를 하든, 여러분들이 투자 학습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런 공부를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실력이 향상이 되게 되면, 이런 거는 사실 거저 먹는 겁니다. 거저 먹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좀 위험한 대선주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죠? 물론 뭐, 저희들이 대선주 강좌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요것도 지금 6배 정도, 600% 수익이 지금 났어요. 그죠? 자,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그룹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제가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솔루션을 매수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셔가지고, 그럴 바에는 하나 오션을 해라. 예.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나오션이, 예,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도 말씀을 드렸던 기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불특정 다수한테 다 이야기했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었죠. 그죠? 예, 삼성중공업.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자, 이 삼성중공업은 수익률은 뭐 100%대 밖에 안 났어요. 100% 조금 넘었는데, 자, 이 삼성중공업도 지금 더 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또 뭐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는 것은 무리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있죠. 풍산이라는 회사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죠? 예, 풍산이라는 회사도 2022년 5월쯤에, 자, 5월쯤이 이 정도네요. 대략 한 3만원대. 자, 그랬다가 75,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도 100% 이상 수익이 지금, 예,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 이 기업도 제가 말씀을, 예,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이 좀, 현대로템이라는 회사, 그죠? 탱크 바퀴, 무한궤도 만든다, 지하철도 만든다, 이렇게 지하철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또 많이, 예, 매수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3분밖에 없더라고요. 3분 정도. 지금 우리 여기에 좀 계신 분들이, 저희 무스TV, 서정구 대표, 유료 회원도 계시고요. 또 무료 회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5월 달에, 이렇게 현대로템 3분 정도, 유료 회원이 3분 정도 들고 계시더라고요. 18,400원 정도인데 89,700원. 자, 근데 이분이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이 실력자예요. 실력자라 해가지고요. 이분도 뭐, 나름 수익이 잘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2년 좀, 3년 다 돼가네요. 죄송합니다. 2022년 5월이니까. 3, 4, 5, 예, 그러네요. 이제 곧 3개월 정도만 지나면, 3년 정도가 되네요. 3년 정도에 600%, 700% 이렇게 수익 내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 뜨고 놓친다는 거죠. 눈 뜨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장기 투자를 했다면, 뭐 3년 만에 6배가 뛰었다. 그러면 뭐, 금액에 따라 좀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돈이 좀 투자 금액이 컸던 분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겁니다. 예, 투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괜히 욕심내고 단타 치려고 물론, 단타도 치고요. 자그마한 여윳돈을 가지고 단타도 치고, 또, 중장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포트를 잘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를 만나시기 전에 한 50종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49종목이 마이너스가 나도요, 한 종목이 이렇게 수익이 나버리면요, 예, 충분히 상세하고도 수익 금액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트를 무조건 단기 쪽으로만, 스캘핑 쪽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중장기 투자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절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손절은 하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가 그 기업이 그 기업 자체의 가치만큼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는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가 여기 계신 분들도 주식 방송 한 번씩 보셨겠지만, 손절가를 항상 설정을 해줍니다. 저는 죄송한데요, 손절가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손절하고 다른 종목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천재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안정성 있는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투자하는 프레임, 그리고 습관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짜는데 몇 년이 걸려요. 예, 그거 하나 잘 짜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은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나오는 김에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오는 김에, 자, 요거와 요거, 그죠? 요거 다르죠? 예.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나왔고, 자, 또,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요즘에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지금 다르죠? 예,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그렸던 그림이 전부 다 제가 만들어낸 기법이기 때문에 이 금방 보여드렸던 것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7기반이 7번째 기수분이 이렇게 스타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고 이 기법은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 써먹어야 된다. 자, 금방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이 방산주가 매도 수익 실현할 때가 다 온 겁니다.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우신 대로 무조건 기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얻었던 수익 다 날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방산주 2022년 5월 10일경인지 5월 8일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됐는 게. 그때부터 제가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대선이 끝나기 전부터, 대선 선거가 진행 중일 때부터 제가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당선됐을 때 이거는 당선을 확인하고 해도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간다.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죠? 시장에서 또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정권시장이라든지 또는 주식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선주 어떤 걸 사야 된다, 어떤 걸 사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편안하면서도요, 더 안정감이 있고요, 더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대선 때는, 대선 전에는 대선 관련주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선이 끝나면 또 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억을. 자, 1억을 투자를 하면 만약 6배가 대선주에서 6배 수익이 났다. 자, 그러면 1억이 6배 수익이 났으니까 7억이 되겠죠. 대략. 예, 7억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7억을 다시 한 번 더 6배를 한 번 더 먹으면 42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억에서 한 방에 42억으로 가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6배를 내면 그러니까 600% 수익을 내면 7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억에서 7억이 되었다. 자, 여기서 다시 6배를 내면 42억이 되죠. 자, 요렇게 한번 거쳐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자, 이렇게 대선주에서 6배 먹었다. 여기서 끝나죠. 근데 더 쉽고 더 확실한 방법이 대선이 끝난 다음이 더 쉽거든요. 더 안전하고요. 그때는 또 그 투자를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답답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아깝죠. 결국은 제 말대로 다 됐죠. 이거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보다는 경험이 좀 많다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지,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확률 게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100%라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100% 다 맞춥니까? 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뭐, 여러분들 제발 여기는 현혹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뭐 10배, 20배, 100배 간다? 야, 그런 거 현혹되어 가지고 뭐 속된 표현으로 긁힌다라고 그러죠. 긁힌다. 아니, 그게 가스라이팅인가요? 어쨌든 그런 걸 당하지 마시고요. 이제 배우신 대로 또 학습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 하시면 충분히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운 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계좌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투자가 나중에 뭐 적절한 이제 은퇴할 때 말이죠,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는 저랑 소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산주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혹시나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우신 대로 하세요. 언제가 매도가 될지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 매도 타임은 또 이 유튜브, 불특정 다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러한 제가 만든 제 특유의 그건 25년 30년 다 돼 가는데요, 이런 기법을 제가 그렇게 고안하고 통계학적으로 분석도 하고 확률, 표준 편차, 회귀 분석, T테스트 검정,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제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기법들이라서 제가 그런 것은 공개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팔 때가 되었다, 살 때가 되었다, 그리고 기업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유무료 회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가격대에서 5만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64만원이 됐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모르면 큰일 나죠, 지금.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긴장 상태로 이제 매일 9시 되기 전에 한 8시 한 4, 50분부터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여러분들이 1억이었다면 지금 12억이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상만 해도 즐겁죠, 여러분? 예,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마치고 또,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원들이 유료, 무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든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고맙다고 전화 올 때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5천만원인지 1억인지 투자 금액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거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건 사생활 프라이버시니까. 어쨌든 아파트 한 채 값은 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 어쨌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도 빨리 유무료 상관없이 빨리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저한테 그런 전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더더욱더 많은 수익을 내시고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빨리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상장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상장 폐지 요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열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매출액이 50억이 안 되는 기간이 2년 연속 이루어지면요, 거기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갑니다. 상장 폐지가 바로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요건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금을 잠식하는 거. 우리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에 출자했던 금액이 바로 자본금인데, 물론 정자나 감자를 통해서 금액이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분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자본금이 잠식이 다 돼버리면 이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간다.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감사 의견 거절, 즉 말하자면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 뭐 이 4개가 있는데요.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이 기업도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뭐 감사 의견은 중요하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리고 유동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대주주 지분을 뺀 유동 주식수가 그러니까 월 평균이니까 그냥 월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평균입니다. 코스닥은 분기 월 평균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반기일 겁니다. 아마 반기 기간 동안 유동 주식수의 1% 이상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는 기업도 그냥 봐줬어요.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그걸 철저히 하겠다라고 올해 뉴스에 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동 주식수가 너무 적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럼 당연히 상장 폐지죠. 그죠? 그런데 부도가 난 게 아니라 그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임원이 횡령을 했다든지 배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자료를 찾아보면 잘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10억 이내면, 횡령 배임한 금액이 10억 이내면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10억이 넘으면 좀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의 기준 금액은 대략 한 10억이다. 자, 그런데 그마저도 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 웬만하면 상장을 유지시켜 주려고 했던 의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까? 그런 좀비 기업은 이제는 상장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이 금감원의, 그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9년도까지입니까? 그때까지는 매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면, 의견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적정 의견 말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하면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ETF를 포함일까요? 대략 한 2,800개 정도의 어떤 투자 코스피 코스닥에 다 합쳐가지고 2,800개 정도의 기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 한 300개는 제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뭐 이건 또 추후에 또 지켜봐야 되겠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사항은 올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중에 자진 상장 폐지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저희들이 투자했던 기업 중에서는 쌍용량이라는 시멘트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자진 상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 주주를 모으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 또 기업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은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다. 예, 자진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적립 기간을 줍니다. 그렇다 해서 주가가 뭐 폭락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제법 열 몇 개 정도, 뭐 몇 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열 몇 개 정도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 기업은요, 이화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화그룹. 자, 이화그룹 안에 뭐 보통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이화그룹인데, 이화전기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자로 나갑니다. EID라는 회사가 있고, 이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3개사를 결국 상장 폐지가 확정이 났습니다. 3개사가 전부 다 상장 폐지가 확정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한 다음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긴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 횡령 배임으로 이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18일이니까 어제 날짜에 14일 날짜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일단 상장 폐지가 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더라고요. 자,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이러한 그 결정, 금융위의 이러한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18일, 그죠? 18일, 즉 오늘부터 26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7일 오는 올해 이번 달 2월 27일에 증시에서 퇴출당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신문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이 EID인데요. EID 같은 경우에는 정리기간이 20일부터 28일까지로
2026년까지로 이렇게 확정이 돼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조금 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많이 봤죠. 상금 폐지가 되니까 전부 다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 소액 주주들이요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한국 거래소도 과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2023년 5월 10일경에 거래가 정지가 됐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가지고 그죠? 뭐 이 아이디를 볼까요? 이 아이디를 보면 자, 2023년 5월달 맞네요. 5월. 자, 5월 10일경에 예, 이렇게 거래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거래가 중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루인가 이틀을 또 거래를 재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네요. 5월 10일, 5월 10일. 그렇죠. 이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때 거래가 정지가 되었는데 다시 재개를 바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5월 12일 날 거래를 재개했다. 근데 이 뭐 회사가 이화전기, EID 그리고 이트론 세 개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굉장히 매수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이제 많이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장 이제 거래가 정지가 완료되기 전에 그죠? 매수를 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예, 기록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뭐 속된 표현으로 돈 한 푼 못 건지는 거죠. 어유 이거 왜 이러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라인 때 매수를 하셨던 분 그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클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유가 지금 횡령과 배임이거든요. 횡령과 배임 때문에 자, 이렇게 막 치솟다가 2023년 3월경이네요. 막 치솟다가 그죠? 다시 훅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이 기간은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또 뭐 매수하신 분들이 요 앞전에 뭐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손해를 많이 기록을 하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처분 신청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어서 정리매매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이 다소 좀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지금 받았는데 처음에는 1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대략 한 800억의 횡령 배임 금액이 개인적으로 검찰 조사는 뭐 최종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검찰의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5월 10일, 11일, 12일 날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틀 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략 한 114억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이틀 만에. 자, 그러면서 그때 이틀 만에 이렇게 매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다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들이 다 지금 공중 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 무고한 소액 투자자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도 그냥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죠? 어느 회사입니까? 보험회사 증권사 메리츠 증권이 거래 정지 그 직전에 주식을 매도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자기들이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하고요. 메리츠 증권이 맞을 거예요. 메리츠 증권에서 거래 정지 되기 전에 막 매도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다 하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됐던 거죠. 자, 참 세상에는 이렇게 추악한 그런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있는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뭐 손해보는 짓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개미 투자자들이 좀 시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전한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먼저 이 관련 회사 3개사의 재무지표를 잠시 봤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투자해서는 안 되는 그런 회사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령 배임 했다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김 회장, 김영춘 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영춘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2024년 5월 달에 구속 기소는 지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 이하전기공업, 그리고 이트론, EID 등에서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해가지고요. 급여를 받아갔어요. 또 가족을 고문으로 이렇게 등재를 시켜가지고 또 급여도 받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결혼식, 개인적인 결혼식 비용, 그 뭐 가족의 결혼식이었겠죠. 그리고 고급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그 고급주택을 관리 비용으로 한 114억을 횡령을 한 혐의를 좀 추가로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신주인수권 증권하고요.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가지고 회사에 187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치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계열사가 김영춘 회장의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해준다. 즉 말하자면 회장 주식이 가치가 200억인데 뭐 예를 들어서 400억, 500억에 매수를 해줬다 이 말이죠. 당 관련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들이 그래서 계열사들이 자연스럽게 주주가 되고 이 김 회장이라는 사람은 200억짜리 시가 대략 한 200억 되는 주식을 뭐 4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부풀려서 이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열사들이 주식을 사줬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액이 확정이 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도인데, 그래 기소는 됐습니다. 총 금액이 842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억이 아니라 842억 정도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투자할 때는 대표이사까지도 확인을 하고 투자한다. 바로 요게 이런 점입니다. 그 부분이 요러한 점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분이 100% 되지는 않죠. 그죠? 그래도 확인을 하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EID라는 회사. 근데 우리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EID라는 이 회사에 우리가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자, 2023년에 지금 터졌거든요. 자, 그런데 2022년 우리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기업에. 2023년 이전을 볼게요. 2022년을 보면 이런 기업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영업 손실이 128억인데 당기순 손실은 995억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870억이 더 있다는 건데,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870억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를 갚았다? 이 손익이니까 부채하고도 상관도 없죠. 이거는 영업이익과 영업손실과 당기순 손실이 차이가 860억 정도 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이냐 이거죠. 이자가 나갔다? 그럼 이자를 한번 봅시다. 부채가 2600에서 3800억으로 늘었다. 자, 근데 3800억에 대한 이자가 뭐 995억이나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2600억일 땐 당기순이익이 났어도 안 되죠. 이때도. 영업 손실은 더 컸는데 당기순 이익이 나 있어요. 영업 손실이 128억으로 더 적은데 당기순 손실이 995억이 났어요. 이런 회사를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예, 이런 기업은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분식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채가 2600억이고 3800억에서 1200억이 늘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900억이 늡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99.9%가 이거는 분식회계다. 제가 이 회계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말이죠. 요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제가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손실 최소한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자가 과도하게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거는 분식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적정 의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2023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보는 거죠. 2023년 5월 달에 터졌으니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런 기업은 전혀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발 원칙과 규칙 그리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을 좀 지키시길 바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죠?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재산을 잃지 않는 그런 방법에서 제가 계속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은 투자하지 말라고 이런 회사가 100배가 간다 하더라도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그죠?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또 제가 유튜브를 하나 올리니까 뭐 그 태클 태클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죠. 자 자기가 요런 거 요렇게 상승을 제 같으면 2022년도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겠죠. 자 근데 자기는 이때 들어가서 요걸 먹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먹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200% 정도 수익을 냈어요. 자 이거 먹었다고 뭐 디스를 하죠. 뭐 상관없습니다. 뭐 디스를 하더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상장 폐지까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발 이 요행을 바라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투자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절대로 투자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임과 규칙을 반드시 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횡령과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기업은 그게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다든지 또는 어떤 펀더멘탈이 깨졌다든지 이런 기업은 제가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항상 1순위로 보고 투자를 하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습니다.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화전기. 똑같이 급등했잖아요. 급등하고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물론 제가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러한 종목은 제가 뭐 쳐다도 안 보겠지만 왜 이렇게 뭔가가 또 뭐 어떤 재료가 있었겠죠? 상승했다가 자, 이때는 24%까지 갔다가 하루에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49%가 떨어졌네요. 49%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종가 기준, 저가 기준요. 종가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45%, 46%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지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솔직히 좀 가슴은 아파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매수하신 분들, 자, 요때 매수하신 분들은 투자한 금액 전액을 다 날리신 겁니다. 전액을 다 날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 뿌리겠습니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못 팔고 있었다면 다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을 바라지 마시고 제발 속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믿지 마세요. 예? 배운 대로 여러분들 프레임대로 딱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꼭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제가 뭐 제 재산도 아닌데 뭐 왜 그러냐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하고 방송을 찍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가 나름의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인데 자 똑같습니다. 2022년 똑같잖아요. 2023년도에 터졌으니까 2022년도에 이런 기업을 보세요. 영업 손실이 29억인데 당기순 손실이 834억이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3년도에는 이 재무제표를 보고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데요, 이 공교롭게 웃겨요. 이 보세요. 부채 비율도요. 40%, 63%, 25%. 그래 높지는 않아요, 또. 그럼 과연 이 당기순 손실이 왜 발생했느냐는 거죠. 물론 뭐 주석을 보고 확인을 하면 알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확인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을 뭘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투자를 하다 보면 귀신이 씌었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긴 하는데요. 제발 정상적으로요. 알고 계신 방법대로 그 프레임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관련 소액 주주님들은 모르겠어요. 뭐 기간이나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렸다 이건 거기까지는 제가 오버하고 관심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배우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된다. 이게 10배, 20배, 100배가 가더라도 이런 기업에 기웃거리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 부분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잘 짜시고요. 꼭 규칙을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트론이라는 회사도 볼까요? 똑같죠. 보세요. 다 이리 치솟았어요. 치솟고 나서 다시 내리 꼽았죠. 자, 매도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액이 크겠습니까? 그죠? 자, 똑같겠죠. 뭐, 이 회사는 내가 보진 않았는데. 이건 뭐 더 심하네요. 그죠? 2021년, 여기네요. 그 다음 2022년, 한번 보세요. 2023년은 안 본다 하더라도. 이런 회사를 어떻게 투자를 해요? 3개사가 지금 똑같죠? 영업 손실보다 단기순 손실이 월등하게 커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예. 이자가 나갔다고 해도 뭐 말이 되고요. 환차순이 있다 해도 말이 됩니다. 근데 환율은 올랐어요. 오히려 환율은 올랐다니까요. 대표님 그럼 수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은요 재고자산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수입하면. 예?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를 내가 100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손실이 나오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요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내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수입을 하면 우리는 달러를 환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송금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송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럼 수출을 했다? 근데 수출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환율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니까요. 환율은. 자, 그러면 뭐냐 이거죠. 이거는 불공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뭐 주석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3개사가 다 똑같아요. 그죠? 뭐 이화전기든 EID든 이트론이든 3개사가 똑같고 차트도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요거. 그죠? 그러면 뭐 800억대 배임을 해서 지금 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이 회장은 굉장히 진짜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고 더군다나 우린 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가격대 밑에서는 매수하지 않죠. 왜냐면 동전주잖아요. 동전주. 이거는 더군다나 그죠? 1000원 밑이잖아요. 우린 동전주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운 없게도 한두 건에 잘못 걸리면은 여러분들 또 이와 같은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우리가 규칙을 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규칙은 꼭 좀 지키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수익을 많이 났다. 근데 저한테 돌아온 게 도대체 뭡니까? 없잖아요. 뭐 훈훈함, 예, 그게 굉장히 크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내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말씀을 드리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프레임대로 그리고 배우신 대로 그냥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이런 기업은. 혹 걔가 옆에서 예를 들었어요. 옆에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어떤 지인분이 계세요. 그래서 매적 벌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추천해 줬어요. 그럼 훅 한다니까요.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런데 원칙을 지키시라고요. 추천을 하면 우리가 배운 걸 대입을 시켜보라고요. 그럼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을 추천을 해줬다? 뭘 투자를 합니까? 투자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시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짝 좀 흥분했는데, 아니 피해자가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피해액이 크겠습니까? 그 돈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자기 생명줄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배임을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제 조사 중이니까, 그죠? 결과가 나오고 재판이 이루어지면 정말 잘못된 게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분은 정말 오랫동안 차가운 바닥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는 전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웃겨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렇게 막 치솟는단 말이에요. 자, 치솟으면, 자, 요때 매수를 했어요. 요 라인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요래 먹었어요. 이런 투자 하지 마시라고요. 벌써 다 치솟아서 가고 있는데 그거 올라가는 거 좀 더 먹겠다고. 그래서 저는 늘 한번 볼까요? 제가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는 매수할 타임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예? 그리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유, 대표님 올라가기 전에, 그 뒤에 올라갔으니까 여기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동그라미 치는데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짓말해서 여러분 얻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꼭 지키시고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들이 돈 버는 거 하나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약속할 수 있겠죠. 예, 답변은 못하니까. 당연히 지금 금방 제가 말을 했을 때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은 네 하신 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업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8일 부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